쓸개골 탈구 예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미리 포기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수의사 선생님도 다른 거 말고 집에서 딱 이것만이라도 꼭 하라고 강조하셨거든요. 하루 5분만 투자해도 효과가 있다니까요. 오늘은 이 운동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꿀팁이나 환경 설정 방법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정보 알려드리는 바비 누나입니다. 소형견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운동법, 바로 짐볼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강아지 근육 강화 운동 중에서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자주 다니는 동물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효과가 좋은 운동이라는 거죠. 특히 말티즈, 포메라니안처럼 작은 견종은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해요. 증상이 나타난 후엔 이미 늦습니다. 실제로 저희 바비도 하루 5분씩 매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다리 근육이 막 갈라지는 게 만져지면서 확실히 튼실해진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화면으로 담길지 모르겠는데 진짜 효과가 좋아요. 운동시키면서 만져보시면 확실히 전신이 쓰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변화도 정말 놀라워요. 예전에는 계단 앞에서 머뭇거리던 바비가 이제는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다리 떨림도 거의 사라졌어요. 제가 매일 바비 다리를 만지면서 체크하는데 한 달 전이랑 비교하면 정말 딴판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운동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오히려 관절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짐볼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없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려 볼게요. 강아지 다리 건강의 핵심은 바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주는 거예요. 허벅지 근육은 강아지가 걷고 뛰는데 필요한 힘의 주요 원천이고 쓸개골과 고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기 때문이에요. 강아지도 사람처럼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한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노견이 되어서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도 늙을수록 더 운동하라고 강조하잖아요. 강아지도 근육 저금통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관절이 지우개라면 근육은 지우개 커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우개는 사용할수록 닳지만 튼튼한 커버가 있으면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근육이 관절을 단단히 잡아주고 충격을 흡수해서 쓸개골이 제자리에서 빠지지 않게 도와준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짐볼 운동의 장점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코어 근육과 다리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어요. 짐볼 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강아지는 자연스럽게 복부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게 돼요. 이건 마치 사람이 밸런스볼 위에서 균형 잡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이렇게 근육이 강화되면 쓸개골을 더 튼튼하게 지지해 줄 수 있답니다. 둘째,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짐볼 운동은 강아지 관절에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근육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어요. 불안정한 표면 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강아지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단, 아직 쓸개골 탈구 증상이 없거나 심각하지 않은 강아지들에게 적합한 운동입니다. 셋째, 집에서 쉽게 하루 5분이면 가능해요. 짐볼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집에서 짧은 시간에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5분, 주 3, 4회만 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겨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답니다. 같은 원리로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은 수중 걷기 운동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집에서 매일 하기 어렵잖아요. 짐볼 운동이 그에 대한 완벽한 대안입니다. 넷째, 균형 감각, 두뇌 발달, 집중력까지 한 번에 좋아져요. 강아지가 짐볼 위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자신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느끼는 능력이 발달해야 해요. 전문 용어로는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몸의 위치를 느끼는 감각이에요. 이 과정에서 집중력도 향상되고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균형 훈련은 뇌의 여러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BDNF라는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된대요. 이 물질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일상생활에서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 더 똑똑해지는 효과까지 있는 셈이죠. 마지막 5째, 보호자와의 교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짐볼 위에서 넘어지지 말라고 강아지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감이 형성돼요. 이 신뢰관계는 강아지의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준답니다. 그래서 저도 밥이랑 짐볼 운동을 할 때 눈맞춤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짐볼 운동 제대로 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적절한 크기의 짐볼을 선택해야 해요. 강아지 크기에 맞는 짐볼을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강아지가 짐볼 위에 올라갔을 때 화면에 보이는 정도가 딱 적당해요. 바비는 5kg인데 올라갔을 때 이 정도 높이가 되면 딱이더라고요. 대부분의 소형견들은요, 이 제품 정도 되는 사이즈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바비가 쓰는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더보기란에 제품 링크 달아둘게요. 참고로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짐볼은 품질이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가격대도 크게 차이 안 났어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쿠팡 기준 제일 최저가인 제품으로 구매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세요. 다만 대형견은 좀 더 큰 짐볼이 필요할 듯해요. 혹은 이렇게 2개를 사용하거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엔 좀 큰가 싶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딱 좋더라고요.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오히려 균형 잡기가 더 어려워져서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운동 시간과 강도를 조절해야 해요. 제가 쿠팡에서 짐볼을 구매하면서 후기를 봤는데 잘 올라가지 못하고 서 있어도 흔들거리며 잘 버티질 못해요 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짐볼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흔들거리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이죠. 저는 처음부터 천천히 단계별로 진행했더니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강아지가 짐볼 위에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균형 잡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처음에 잘 안 된다고 짐볼이 작다거나 강아지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건 너무 성급해요. 이건 강아지가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옆에서 잡아주면서 해야 해요. 시도도 제대로 안 해보고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처음엔 1, 2초부터 시작해서 성공할 때마다 간식과 칭찬으로 보상해주세요. 바비도 처음엔 균형을 전혀 못 잡고 다리에 힘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이게 사실은 허벅지 근육 강화에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점차 5초, 10초로 늘려가되 15초 이상은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요즘 바비는 한 번에 15초 정도 유지할 수 있는데 처음엔 정말 1초도 못 버티고 내려오려고 했어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된답니다. 셋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해요. 짐볼 아래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특히 처음 하실 때는 강아지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 다칠 수 있으니 꼭 침대에 같이 안전한 곳에서 진행해주세요. 제가 시공 매트 견적을 측정하느라 매트를 잠깐 빼두었었는데요. 매트 없이 했다가 바비가 미끄러져서 너무 놀랐어요. 그 이후로는 항상 푹신한 매트를 깔고 해주고 있어요. 그날 밤 바비가 다친 건 아니었지만 괜히 제 잘못 같고 미안해서 꼭 안고 잤어요.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우리 아이가 미끄러질 일이 없게 해주는 게 진짜 기본이구나. 근데 사실 제가 원래 깔아두던 강아지 매트가 쓰다 보니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바비가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때 매트가 통째로 밀리는 모습을 보면 관절에 더 안 좋은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구조적으로 바닥을 바꾸는 시공형 매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과정과 제가 3개월 동안 직접 비교하고 조사한 시공 매트 정보, 그리고 바비와 함께 직접 시공한 후기까지 담아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혹시 지금 쓰시는 매트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시공 매트를 고민 중이시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여기까지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짐볼 크기, 강아지 몸에 맞는 높이 확인, 운동 시간 1초에서 15초, 천천히 늘려가기, 안전 필수,
짐볼 운동은 꼭 매트 위에서 진행. 자, 이제 이론적인 거 말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만 짚고 갈게요. 쓸개골 탈구가 심해서 다리를 아파하는 아이들, 특히 3기, 4기 이상의 강아지는 절대 이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은 재활 중심의 마사지를 해줘야 합니다. 이 운동은 쓸개골 탈구 예방용 또는 1, 2기 정도로 약하게 증상이 있는 아이들한테만 해당된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1단계, 처음 짐볼에 앞발 올리기. 자, 제일 처음은 이거부터예요. 강아지가 짐볼에 앞발 올리는 거. 이것만 성공해도 1단계 성공이에요. 처음엔 강아지가 짐볼을 무서워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1초만 버텨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올리지 말고 간식으로 유도해주세요. 이때 밀당이 핵심이에요. 바비도 처음에 짐볼을 완전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식탐 대마왕 바비의 약점인 간식으로 조금씩 유도했더니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2단계 간식 위치로 근육 사용하게 하기. 발을 올릴 수 있게 되면 다음은 간식 위치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예요. 간식을 위로 들면 뒷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간식을 아래로 내리면 앞다리에 힘이 들어가죠. 대부분은 뒷다리 강화를 원하니까 간식을 살짝 위쪽으로 해주세요. 간식 보고 너무 흥분해서 점프하거나 짐볼에서 튕겨 나오지 않게 꼭 차분하게 유도해주세요. 3단계, 한쪽 다리만 약할 때 해결법. 이번엔 좀 더 고급 꿀팁이에요. 한쪽 다리만 자꾸 드는 아이들 있죠? 그럴 때는 간식의 방향이나 반작용의 원리를 활용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왼쪽 다리가 약한 아이면 간식을 왼쪽으로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고개를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왼쪽 다리에 체중이 실리게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은 반작용 원리예요. 이게 왼쪽 다리에 힘을 안 준다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왼쪽 다리에 힘을 안 주는 경우엔 오히려 왼쪽에서 살짝씩 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버티려고 하는 힘 때문에 살짝 튕겨져 나가면서 힘을 쓰고 지지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한쪽에 힘을 잘 못 준다? 그러면 힘을 못 주는 쪽에서 밀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4단계, 15초 버티기. 강아지가 짐볼 위에 네 다리를 모두 올리고 보호자가 양옆에서 지지해주며 15초 정도 자세를 유지하는 훈련이에요. 보호자가 양옆에서 짐볼을 살짝 고정하며 강아지가 중심을 잡도록 도와줘요. 이때 짐볼의 고정력이 강해질수록 버티기 쉬워지고 약간 고정을 느슨하게 하면 버티기가 더 어려워요. 익숙해지면서 단계별로 난이도를 조절해주세요. 주의할 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꼭 매트나 푹신푹신한 데서 해주셔야 해요. 15초간 유지, 3세트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코어와 다리 근육을 동시에 단련시켜주는 전신 운동이자 균형 감각 향상에도 좋아요. 단계별 운동 한눈에 정리. 첫 번째, 앞발 올리기, 간식으로 유도. 두 번째, 간식 방향 조절, 앞뒤 근육 자극. 세 번째, 체중 이동 훈련. 네 번째, 플랭크 15초 버티기. 이런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실제로 우리 댕댕이 근육을 만들어주고 쓸개골 탈구를 예방해주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요. 오늘 영상 보고 실제로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근데 지금 당장 짐볼이 없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효과가 좋은 대처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짐볼 운동 대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첫 번째, 오르막길 천천히 걷기. 평지보다 약간 경사진 곳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 강화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아파트 주차장 경사로나 공원의 완만한 언덕을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오르내리기를 반복해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천천히예요. 강아지가 뛰지 않고 걷게 해야 근육의 자극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돼요. 저도 밥이랑 산책할 때 일부러 완만한 경사로를 거쳐서 지나가요. 저도 같이 허벅지 펌핑되는 효과도 있다는 게 단점 같은 장점이랄까? 두 번째, 강아지 스텝 1. 앞에서 보여드린 짐볼 운동을 대체하는 방법이에요. 두꺼운 책이나 발판 같은 걸로
이렇게 높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에 앞발만 올려놓고 10초에서 15초간 유지하게 해주세요. 이때 만져보시면 체중이 뒤로 많이 실리면서 근육이 쓰이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유도하면서 기다려 같은 간단한 명령어와 함께 훈련하면 좋아요. 특히 겨울 같을 때에는 산책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럴 땐 집에서 이런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저처럼 짐볼이 있다면 짐볼을 활용해서 해주셔도 좋아요. 특히 이 운동은 노령견이거나 슬개골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짐볼 대신 정말 간단하게 베개나 푹신한 쿠션 2개를 겹쳐서 균형 운동을 해도 효과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답니다. 물론 짐볼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 집에 있는 물건으로 먼저 시작해보세요. 꾸준히 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짐볼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운동은 정말 강아지 쓸개골 건강에 있어 황금 같은 운동이에요. 하루 5분만 투자해도 쓸개골 탈구 예방을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 댕댕이들이 고통 없이 뛰어놀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마 오늘 영상 딱 한 번 본 것만으로는 내용이 전부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매일 시켜주면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곤 했거든요. 누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한 방에 요약 정리 영상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 영상 하나에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 헷갈릴 때 한 번쯤은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게 있죠.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해요. 그럼 언제든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강아지는 아파도 행복해도 슬퍼도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제 채널에는 그런 고민에 대한 정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댕댕이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